너희들 뭐야? 그만하지 못해. 노인을 이렇게까지. 빗속의 골목, 어둠 속에서 노인을 때리는 깡패들. 그 밤 나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가난한 복서 태준, 하루에 100번 원망했던 20년 전 사라진 아버지. 국밥집에서 노인이 펜던트를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순간.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시작이었다. 검은 세단들이 옥탑방을 에워싸는 장면, 수십 명이 무릎을 꿇음. 다음 날 아침 옥탑방 앞에는 거대한 권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낡은 빌딩의 지하 1층. 당신 태준이가 밟는 바닥은 축축하고 벽은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만이 당신이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코에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호흡마다 피 냄새가 함께 올라옵니다. 찢어진 샌드백. 5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던 그 샌드백을 태주는 오늘도 치고 또 칩니다. 빨강과 파랑이 벗겨져 나간 표면, 곳곳에 깊게 파인 주먹 자국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낡고 헐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샌드백과 당신은 지난 5년을 함께 해왔고 이 샌드백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함께 할 것이니까요. 주먹이 백을 때릴 때마다 뇌에서 울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감이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분노입니다. 정제되고 다듬어진 분노. 당신이 매일 밤 침대에서 곱씹으며 깨워놓는 그 원망과 절망들이 이 백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헬스장 주인인 형, 김영만이 당신을 봅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당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는지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치는지를. 형은 말없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떨어뜨린 글러브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귀에서 울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입니다. 맥박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5년 전 당신은 국내 주니어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 태준이는 23살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또 병원비를 내야 한대요. 여동생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당신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난소암은 5년 전부터 당신들 가족을 서서히 짓눌러 왔습니다. 수술비, 항암제 비용, 입원료, 검사비.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난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은 훈련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의 집중력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신 당신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을 훈련하고 편의점에서 8시간을 일합니다. 남은 시간에 잠을 자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엄마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훈련이 끝났을 때쯤 동트기 시작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당신의 다리가 떨립니다. 피로입니다. 아니, 피로보다는 체념입니다. 하늘이 살 붉은 여명으로 물들어갑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당신은 헐렁한 운동복을 벗고 타올로 얼굴과 목을 닦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28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눈빛. 한때 바로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은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챔피언이 될 사나이라는 별명도 얻었었지요. 당신은 분명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태준이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커를 열면 낡은 종이 봉투가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사진. 색감은 노랗게 변했고 모서리는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얼굴이고 미소 짓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어린 당신이 안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태준이는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만 그 단어를 중얼거립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픕니다. 당신이 늘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만집니다. 은색입니다. 아, 은색이라기보다는 원래 은색이었을 것 같지만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해 있습니다. 산화되고 때가 낀 은색 펜던트. 이것도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라곤 이 펜던트와 저 사진이 고작입니다. 당신은 그 펜던트를 들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 것이 벌써 몇십만 번인지 모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30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도,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침묵뿐입니다. 깊고도 무거운 침묵.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변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원망입니다. 깊고 차갑고 종종 자신의 호흡까지 막히게 하는 그런 원망 말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마치 이것이 당신의 피부의 일부처럼, 마치 이것이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처럼 무겁습니다. 이 작은 펜던트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당신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저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당신처럼 아버지를 잃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유독 불운한 것일까요? 어째서 난 이 정도겠지.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밤 11시. 당신 태준이는 편의점 레지에 서 있습니다. GS25. 이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편의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같은 일이고 모두 같은 고통입니다. 깜빡깜빡하는 형광등 아래서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손님들의 물품을 스캔합니다. 하나, 2,500원입니다. 음성이 기계적입니다. 이미 하루에 100번은 반복한 말입니다. 깊은 밤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을 봅니다. 직장에서 야근하는 사람들, 밤샘 공부하는 학생들, 밤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이곳을 찾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시급은 15,000원입니다. 깜빡깜빡하는 형광등 아래서 8시간을 일하면 12만 원입니다. 이 돈은 엄마의 통장으로 흘러갑니다. 검사비, 약값, 입원료.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2만 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저께도 그 전날도. 담배 한 갭이죠. 당신은 카운터 뒤 담배를 꺼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봅니다. 아저씨는 직장 가는 길인 듯합니다. 신발이 반짝거립니다. 양복이 정깔끔합니다. 저런 사람은 아마도 어머니가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 12시. 야간 근무를 마친 당신은 앞치마를 벗습니다. 점장이 어제 시급을 깎았다고 말합니다. 휴지 정리를 잘못했다고. 당신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항의할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올 수 있지?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무거운 점퍼를 입습니다. 헬스장에서 받은 점퍼. 얇고 낡았지만 따뜻합니다. 하지만 추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골목을 지나갑니다. 항상 지나가던 골목입니다. 밤 12시 반, 거리는 조용합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춥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때입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물건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박힙니다. 마치 창처럼. 당신은 발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철 냄새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이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 그 노인의 얼굴을 짓밟고 있는 사내들. 당신은 빠르게 세어봅니다. 셋. 아니, 넷. 하나, 둘, 셋. 대략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 그들의 팔엔 문신이 있습니다. 소매를 거둔 팔에 드러난 검은 먹물의 문양들. 야쿠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노름판을 잡고 있던 그 조직. 몇 번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언제 어디서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직.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닫은 눈 뒤로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 창백하고 야위었고 아팠습니다. 엄마가 늘 했던 말들이 들립니다. 태준아,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니? 조용히만 해도 감지덕지지. 제발, 제발 조용히만 해.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했던 그 말. 당신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눈을 다시 뜹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노인은 피투성이입니다. 한쪽 눈은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마치 죽음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그것을 품 안에 꼭 안고 있습니다. 사나이들의 발이 노인의 등과 다리를 계속 내려칩니다. 매서운 발차기가 이어집니다. 빛이 오는데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쿡. 노인은 신음을 내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명보다 소중한 것처럼. 당신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장면이 자신과 겹쳐 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것이 자신의 엄마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혹시 이렇게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애쓴 적이 있을까요? 당신의 엄마도 이렇게 맞으면서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의 주먹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휘두르던 그 모든 분노, 그 모든 절망, 그 모든 원망들이 한 점으로 모여집니다. 5년간 억눌려온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그 손 놔. 당신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나갑니다. 당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렇게 위협적인 톤이 자신의 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나이들이 당신을 봅니다. 빗속에서 당신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링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한순간이 바로 승패를 갈라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 너 아까 본 것 같은데? 우두머리인 듯한 사나이가 웃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젊은이가 자신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왼쪽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갑니다. 복싱의 기본 중의 기본, 레프트 훅. 5년간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다져진 그 펀치. 당신의 몸무게와 속도, 그리고 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이 한 펀치에 담겨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상상보다 확실한 타격감, 상상보다 선명한 소리. 탁! 사나이의 몸이 벽으로 날아갑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울음이 터집니다. 그 자리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옆에 두 번째 사나이에게로 움직여 있습니다. 보디블로우, 옆구리. 그곳으로 당신의 주먹이 파고듭니다. 마치 어떤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사나이가 숨을 못 쉬고 무릎을 꿇습니다. 구워.
소리가 나옵니다. 비명이 아닌 생명이 한순간 멈춰버린 그런 소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당신은 더 이상 28살의 가난한 복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링 위의 야수입니다. 엄마를 위해 싸워온 5년의 세월이 주먹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한 그 모든 밤, 아버지를 원망한 그 모든 낮이 당신의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나이들은 일시에 재빠르게 칼을 꺼내듭니다. 반짝이는 칼날이 빗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주먹이 더 빠릅니다. 당신의 분노가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또 다른 펀치가 나갑니다. 이번엔 우측 스트레이트. 칼을 든 사나이의 손목에 명중합니다. 칼이 떨어집니다. 우와, 도망쳐. 진짜 미쳤어. 이놈. 겁에 질린 사나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칼들을 버려두고 흩어져 도망칩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하나, 둘 모두가 달아납니다. 당신은 헐떡입니다. 주먹을 펴고 닫고 펴고 닫습니다. 피가 맺혀 있습니다. 자신의 피일 수도 있고 그들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떨립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돌아보니 노인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노인을 등에 업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마치 종이 인형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병원에 갈지를 생각할 시간 같은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있을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빗속으로 달립니다. 노인의 몸이 당신의 등에서 철렁거립니다. 하늘은 여전히 빛을 쏟아내고 있고 당신의 목에는 은색 펜던트가 흔들리며 움직입니다. 그 펜던트는 차갑습니다. 피처럼 뜨거운 당신의 몸과는 달리 그 은색 펜던트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단지 당신은 달립니다.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이것이 운명의 시작입니다. GS25 편의점 옆 국밥집. 당신 태준이는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동전이 몇 개, 지폐가 몇 장. 오늘 버린 돈 대부분은 엄마의 통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등에 엎여 있는 이 노인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가장 큰 거로요.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합니다. 아까 싸움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당신은 경찰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피투성이 노숙자, 가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같은 눈빛. 알겠습니다. 국밥이 나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랍니다. 당신은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의 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먹어야 삽니다. 당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국밥에 담고 면을 떠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집니다. 5명을 때렸습니다. 당신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지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엄마의 약값은 누가 될까요? 여동생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요. 공포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노인의 손을 봅니다. 그 노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같이, 마치 인생 자체를 떨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은 고기를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위에 얹어줬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그래야 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까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엄마를 돌보듯이 형의 부드러운 관심과 함께.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뜨입니다. 흐릿하지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봅니다. 아니,
당신의 목에 걸린 것을 봅니다. 은색 펜던트. 노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철렁하는 소리. 국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계속 봅니다. 당신의 목을 봅니다. 아니, 그 은색 펜던트를 봅니다. 당신이 혹시 노인의 입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인이 기운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다시 국밥을 떠줍니다. 고기를 잘게 썬 것을 숟가락에 얹고 국물을 함께 줍니다. 어르신, 여기가 따뜻합니다. 따뜻한 것을 먹으면 몸이 풀립니다. 당신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로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랬을 그런 손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국밥을 삼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짜고도 뜨거운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알, 우알, 울음입니다. 신음이 아닌 진짜 울음입니다. 마치 10년 동안 울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터뜨리는 울음. 당신은 황급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당신이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가 많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말없이 소리내지 않으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처음 보는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 그런 울음.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런 울음. 제 이름은 태준입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국밥을 떠먹으면서 동시에 울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진정됩니다. 국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당신이 여러 번 떠줬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노인의 얼굴에서 피를 씻어냅니다. 얼굴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부어오른 눈,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얼굴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마치 사진 속의 그 남자를 찾으려고 하듯이.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합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난 이대로. 괜찮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태준입니다. 이름이 태준이에요.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당신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은색 펜던트를 향해. 당신은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다시 펜던트를 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이 모습 처음 만나는데 너무 초라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 아직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라면 이 모습일 리 없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신 태준이는 당신의 옥탑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좁은 침대, 낡은 벽, 그리고 한켠에 누워있는 노인. 어젯밤 당신은 노인을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병원을 고집하지 말고 하룻밤만 여기서 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침대는 놓인 것이 되었고 당신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당신은 그 노인을 봤습니다.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얼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해가 떠옵니다. 서울의 새벽해는 차갑고 희미합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빨간 줄무늬가 있는 낡은 타올로 닦습니다. 그 타올은 당신이 가진 가장 비싼 것입니다. 헬스장 형이 주었으니까요. 당신은 밥을 데우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당신의 부엌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는 밥풀이 묻은 냄비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흔한 반찬집에서 사온 반찬들이 있습니다. 집밥은 엄마가 해주던 것인데 엄마가 병에 걸린 후로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태준아, 뭐하니? 아래층 세입자의 목소리입니다. 아, 세입자가 아니라 아파트 주인입니다. 월세 연체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밥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달은 언제쯤 낼 수 있겠니? 같은 질문입니다. 매달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아, 미안합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데? 주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놀란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창으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봅니다. 검은 세단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검은 세단들이 좁은 골목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장례식 행렬처럼,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마치 어떤 거대한 권력이 내려오는 것처럼 당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쿠자, 보복? 당신은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5명을 때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복수를 하려고 오는 것일 겁니다. 당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여동생, 당신은 황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빨리. 당신이 노인을 깔깍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약한 눈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뭐야? 노인이 물었습니다. 들어요. 빨리. 뭔가. 당신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문을 잠갔는데 누군가 그것을 부수고 들어온 것입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10명, 20명, 50명. 당신은 놀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회장님? 당신 태준이가 회장님입니까? 당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탑방 밖의 계단에는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당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옥탑방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돌아봤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본 그 노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노인은 어제의 그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혀준 빨간 내복 위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의 그 노인은 정정하고 위엄있고 마치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당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갑니다. 그 은색 펜던트를 만집니다. 이건 내가 20년 전 내 아내에게 줬던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아요. 아버지가 당신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태준이 맞느냐? 노인이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당신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는 20년 전에 사라졌는데 당신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내가 뭘 들었어요?
당신 태준이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피하려고 하듯이, 마치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듯이 노인이 당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의 노숙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당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벽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조금 몸을 구부립니다. 그 모습에서 당신은 아버지다운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었나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피는 기억합니다. 내 이름은 강태호다. 대성그룹의 회장이다. 노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대성그룹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건설회사, 금융사, 부동산,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재벌입니다. 그리고 난 너의 아버지다. 노인 마이너스 아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꺾입니다. 앉아 내려앉으려는데 아버지가 당신을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어제 국밥을 먹을 때 그 손과 같은 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농담이에요? 이게 뭐? 당신은 의식적으로 분노하려고 합니다. 분노는 당신이 아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혼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의 뒤섞임입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떠났다. 너의 엄마를 떠났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조직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을 떠나갔다고 말했다. 진짜 떠난 줄 알게 하기 위해 나는 죽은 척했다. 아니,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았다. 당신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만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5년 전부터 나는 너희를 찾기 시작했다. 너의 엄마, 너, 그리고 너의 여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조직 내의 배신자들 때문에 너희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가 계속합니다. 너의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내 조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너가 꿈을 포기하고 일했을 때 나도 알고 있었다. 너가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나도 몰래 봤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도 모르게. 그리고 어제 너는 날 구했다. 조직 내의 배신자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노숙자로 위장하게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날 구했다. 아버지가 당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하지만 따뜻합니다. 이 펜던트는 너의 엄마가 내게 준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날 꼭 안고 돌아오라고 해서 난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20년을 잃어도 난 이걸 놓지 않았다. 당신은 목에 펜던트를 만집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당신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줬다. 마지막 선물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찾을 수 있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 펜던트가 왜 어떤 때는 따뜻하고 어떤 때는 차가웠는지를, 왜 그것을 놓을 수 없었는지를, 왜 그것이 이렇게 무거웠는지를. 아버지 왜? 이제야? 당신이 묻습니다. 조직 내의 배신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너를 보호할 수 없었다. 너가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제 너는 날 구했다. 그리고 난 알았다. 이제는 시간이 왔다. 이제는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그 얼굴은 어제 본 노숙자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뭔가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 후회, 그리고 사랑. 아버지가 죽은 척했다고? 당신이 물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너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법칙이 있거든.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20년을 생각합니다. 20년을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때론 미워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형이, 아니, 당신은 이 모든 시간을 뭘 했어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조직을 다시 정리하고 배신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기다렸다. 너를 다시 만날 그날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된 삶을 살아온 몸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원망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의 등을 토닥거립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옥탑방 밖에서는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재벌 강태호 회장이 한 젊은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그 젊은이는 강태호의 아들입니다. 20년 만의 재회입니다. 미스터 나. 아버지가 당신을 놓고 밖으로 나간 사내들 중 한 명을 부릅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예, 회장님. 그룹 내의 배신자들을 모두 데려와라. 그리고 어제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사주받은 일당도 찾아내라. 남은 족속이 없도록.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마치 이전까지의 모든 따뜻함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물러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다. 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 넌 더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넌 자유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아파올 수 있나요? 아버지, 제 어머니는요? 제 여동생은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너의 어머니는 내일 병원에 최고의 의사들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너의 여동생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너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봅니다. 그 눈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어야 한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직에는 맞지 않아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 국밥집에서 본 미소와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력의 냄새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야쿠자 5명을 맨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넌 아무 망설임 없이 낯선 노인을 위해 싸웠다. 그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당신의 세상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려는 것은 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사흘 뒤, 당신 태준이는 대성그룹의 최상층 사무실에 서 있습니다. 전망은 서울 전체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은 불안합니다. 아버지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조직의 고위급들, 변호사들, 그리고 나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오른팔 같은 사람. 그들은 모두 당신을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당신이 침입자같이. 태준 회장님, 이것을 봐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서류를 당신에게 건넵니다.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조직의 재정 관련 서류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저는 복서지, 사업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웃습니다. 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입니다. 마치 당신의 기분처럼. 그때 아버지가 당신을 부릅니다. 태준, 나를 따라와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따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계속 아래층으로. 지하층입니다. 당신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입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뒤로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아버지가 말한 배신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모두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봅니다. 그것은 너가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버지, 저는 이론. 당신이 말했습니다. 넌 어제 5명을 때렸다. 그리고 넌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다. 넌 이 결정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넌 내 아들이고 넌 이 조직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입을 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해. 아버지가 외칩니다. 그 소리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는 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넌 이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넌 태준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저 사람들처럼. 아버지, 제발 다른 방법을. 저는 이 조직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봅니다. 처음으로 그 차가운 표정이 흔들립니다. 태준이,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와서는 안 됐었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빠뜨린 건 아닐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시간 당신을 봅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가장 슬픈 미소입니다. 이들은 법에 넘긴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맞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의 바람이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지하실 안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던 배신자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삶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태준이, 넌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풀어줘도 우리 조직 내에는 더 많은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넌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넌 자유다. 넌 너의 꿈을 추구해라. 넌 복싱을 해라.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넌 언젠가 날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여기 있겠다.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요? 당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남아있다. 이 조직을 정리하는 일이,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를, 당신이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20년을 잃어도 난 너의 엄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그녀의 옆에 있을 거다.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말합니다. 6개월 뒤, 라스베이거스. 당신 태준이는 링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아버지가 지켜본 5년의 훈련. 그것이 오늘 꽃피웁니다. 당신의 앞에는 세계 챔피언이 서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다. 무패 기록 47승. 당신은 37승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제국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당신이 선택한 꿈을 지원했습니다. 최고의 코치, 최고의 영양사, 최고의 의료진. 모든 것을 갖추고 당신은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최고의 의료팀이 엄마를 살렸습니다. 지금 엄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앉아 있고 화면을 통해 당신을 봅니다. 여동생도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직을 정리했습니다. 배신자들을 모두 제거했고 조직을 합법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조직.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선수 입장. 당신은 링의 중앙으로 나갑니다. 야마다가 당신을 봅니다. 그 눈에는 당신을 얕본 표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당신의 주먹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라운드 1. 야마다가 먼저 움직입니다. 빠른 잽. 왼쪽, 오른쪽. 당신은 몸을 굴립니다. 권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이 움직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주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를 위해 버텨온 5년의 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그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외칩니다. 왼쪽 훅. 야마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상대가 반응했습니다. 순간 상대의 태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라운드 3까지 당신은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라운드 4에서 야마다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오른손. 당신의 보디를 때립니다. 으악. 당신은 무릎을 굽힙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와 일어나야 할 때를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라운드 6. 당신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야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승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마지막 순간에 더 강한 주먹을 낼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헬스장의 낡은 샌드백, 편의점 깜빡깜빡하는 형광등, 빗속의 골목, 그곳에서 만난 노인, 국밥집에서의 눈물, 옥탑방을 에워싼 검은 세단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 배신자들이 있던 지하실에서의 선택,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라운드 8의 마지막 10초, 당신은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스트레이트, 교과서적인 콤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먹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야마다가 당신의 주먹에 맞습니다. 얼굴이 흔들립니다. 타임, 벨이 울립니다.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들의 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분의 침묵.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 태준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당신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링의 모서리에 앉고 글러브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링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합니다. 해설자들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는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잘했다, 태준아. 정말 잘했다.
당신은 관중석을 봅니다.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옆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온전한 가족. 당신은 챔피언 벨트를 들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벨트를 들고 링을 내려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안깁니다. 관중 앞에서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태준이, 넌 정말 잘했다. 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챔피언 벨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목에 걸어줍니다. 아버지, 이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날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당신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벨트를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아니다. 이건 너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섭니다. 마치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처럼 당신은 이해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카메라는 당신들 가족을 비춥니다. 세계 챔피언 태준강, 아버지 강태호, 어머니, 여동생,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 하나의 빛, 하나의 가족. 1년 뒤, 서울. 당신 태준이는 새로운 헬스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낡은 헬스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설, 새로운 모습.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꿈이 자라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 회장님. 직원들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회장, 당신은 이제 이 헬스장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일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옆에는 새로운 코치들, 새로운 선수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봅니다. 하나의 선수가 샌드백을 치고 있습니다. 10살 정도의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본 자신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무언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 안녕, 꼬마 선수. 이름이 뭐니? 당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태호입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네. 태호, 넌 왜 복싱을 배우고 싶어?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샌드백을 다시 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해져야 해요. 아이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이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태호, 넌 강해져야 해. 하지만 기억해. 강함은 주먹으로만 오는 게 아니야. 강함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알겠지? 당신이 말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난 너의 형이 되어줄게. 알겠지? 당신이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헬스장의 한켠에 서서 당신과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너는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코치, 형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당신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말입니다. 20년의 이별,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회, 그리고 지금의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다시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좋아, 다시 치자. 왼쪽, 오른쪽. 그래, 좋아. 당신이 아이를 지도합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년이 흘러
10년이 흘러 일생이 흘러갑니다. 당신 태준이는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다른 제국을 세웁니다. 당신의 헬스장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늙어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가 빌린 20년을 상환하는 것처럼 어느 날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옥탑방으로 다시 갑니다. 낡은 옥탑방.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 낡은 펜던트. 당신은 아버지의 목에서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건 제 것 아닌가요? 당신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너의 것이다. 하지만 난 이것을 너에게 다시 주고 싶다. 아버지가 펜던트를 벗었습니다. 이건 너의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넌 그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 펜던트가 무엇인지를, 이 펜던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아버지가 당신의 손에 펜던트를 쥐어줍니다. 당신은 펜던트를 봅니다. 거기에는 오늘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 펜던트. 그리고 태준이. 아버지가 당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내가 넘겨주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다. 이 펜던트가 아니라 사랑이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안깁니다. 마치 당신이 태어났을 때처럼, 마치 아직도 당신이 그 작은 아기인 것처럼. 넌 이제 자유다. 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도 이제 자유예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난 이제 자유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옥탑방 위로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나의 별은 더 밝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별입니다. 당신과 아버지가 만든 별입니다. 가난한 복서와 노숙자, 노인의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혈육을 찾기 위한 천륜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20년 동안 빛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에서.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꺾입니다. 앉아 내려앉으려는데 아버지가 당신을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어제 국밥을 먹을 때 그 손과 같은 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농담이에요? 이게 뭐? 당신은 의식적으로 분노하려고 합니다. 분노는 당신이 아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혼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의 뒤섞임입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떠났다. 너의 엄마를 떠났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조직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을 떠나갔다고 말했다. 진짜 떠난 줄 알게 하기 위해 나는 죽은 척했다. 아니,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았다. 당신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만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5년 전부터 나는 너희를 찾기 시작했다. 너의 엄마, 너, 그리고 너의 여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조직 내의 배신자들 때문에 너희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가 계속합니다. 너의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내 조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너가 꿈을 포기하고 일했을 때 나도 알고 있었다. 너가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나도 몰래 봤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도 모르게. 그리고 어제 너는 날 구했다. 조직 내의 배신자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노숙자로 위장하게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날 구했다. 아버지가 당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하지만 따뜻합니다. 이 펜던트는 너의 엄마가 내게 준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날 꼭 안고 돌아오라고 해서 난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20년을 잃어도 난 이걸 놓지 않았다. 당신은 목에 펜던트를 만집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당신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줬다. 마지막 선물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찾을 수 있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 펜던트가 왜 어떤 때는 따뜻하고 어떤 때는 차가웠는지를, 왜 그것을 놓을 수 없었는지를, 왜 그것이 이렇게 무거웠는지를. 아버지 왜? 이제야 당신이 묻습니다. 조직 내의 배신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너를 보호할 수 없었다. 너가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제 너는 날 구했다. 그리고 난 알았다. 이제는 시간이 왔다. 이제는 너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버지를 봅니다. 그 얼굴은 어제 본 노숙자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뭔가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 후회, 그리고 사랑. 아버지가 죽은 척 했다고? 당신이 물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너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법칙이 있거든.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20년을 생각합니다. 20년을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때론 미워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형이, 아니, 당신은 이 모든 시간을 뭘 했어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그룹을 다시 정리하고 배신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기다렸다. 너를 다시 만날 그날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된 삶을 살아온 몸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이렇게 원망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품에 안고 당신의 등을 토닥거립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옥탑방 밖에서는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재벌 강태호 회장이 한 젊은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그 젊은이는 강태호의 아들입니다. 20년 만의 재회입니다. 미스터 나. 아버지가 당신을 놓고 밖으로 나간 사내들 중 한 명을 부릅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예, 회장님. 그룹 내의 배신자들을 모두 데려와라. 그리고 어제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사주받은 일당도 찾아내라. 남은 족속이 없도록 모두 찾아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마치 이전까지의 모든 따뜻함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물러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다. 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 넌 더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넌 자유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아파올 수 있나요? 아버지, 제 어머니는요? 제 여동생은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너의 어머니는 내일 병원에 최고의 의사들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너의 여동생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너는?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봅니다. 그 눈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어야 한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직에는 맞지 않아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 국밥집에서 본 미소와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력의 냄새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야쿠자 5명을 맨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넌 아무 망설임 없이 낯선 노인을 위해 싸웠다. 그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당신의 세상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려는 것은 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